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그래서 순서대로.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뭐 잦은 사퇴라든지 뭐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 건 어떤 뭐 입장이십니까?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국기문란 사건이 중요하지 않으면 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국기문란을 일으켰다면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 보다. 재발 방지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대응을 대통령은 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 본인 입으로 경찰청 인사번복 사안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결재하기도 전에 확정되지 않은 인사 내용이 경찰청에 의해서 일반에 공개되고 그것도 잘못된 인사안이 공개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흥분하는 과정에서 국기문란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최근 검찰청 인사를 비롯해 경찰청 인사, 노동부 노동시간 발표 등을 보면 두 가지를 의심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 문제로 저항했던 자신이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이고 법무부의 지침에 반항했던 자신이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이고 자신을 포함한 처와 장모 사건에서 감쌌던 긴 세월이 국기문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정부 조직에서 윤 대통령이 패싱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세력을 요소요소에 모두 전진 배치시켰으니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자신의 의지대로 모두 움직인다 판단하겠지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중세 중국에서 보여주었던 황관정치 시절 황관의 노란하는 황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는 게 없어서 대화가 안 되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해도 대통령을 인사와 정책에서 패싱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윤 대통령 자신이 황관을 적절하게 통제한다 믿고 있으니 황관들은 대통령의 결재권을 등에 업고 이제 겨우 한 달 보름인데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의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검찰 인사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알아서 잘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지시한 원칙에 맞추어 법무장관이 인사를 진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올바른 것입니다. 공석인 상태에서 어제 검찰 간부 인사가 대거 단행된 것을 두고는 측근인 한동훈 장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으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결정권자가 바뀐 것이 됩니다. 경찰청 인사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살펴야 하는데 인사안이 번복된 시간이 하루도 아니고 단 2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개된 인사안은 경찰청이 만들어 행안부에 보고한 내용으로 보이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이 그렇게 보고하면 형식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결재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개되고 단 2시간 만에 나온 인사안에서는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가 교체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분명 인물을 재검토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사전에 행안부로부터 인사안을 미리 보고받고 후보군들을 살피며 조정을 지시했다면 인사 내용이 번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찰을 장악하려는 첫 번째 시도로 인사권을 이용하고자 했던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인사안을 뒤집고 수정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끌어올리려는 미리 준비된 인물이 대통령도 흡족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인사를 했던 경찰 수뇌부의 위신에 먹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교체했다. 대통령의 후배이고 고향 사람이고 등등 설명을 했고 대통령은 나를 떠받들어 배려했구나 생각해서 결재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올라온 대로 제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승진시키라고 미리 행안부에 지목해 주었는데 경찰청을 행안부의 한계 부처로 보고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지 않고 협조 형식으로 명령했을 것이고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서 경찰청이 고의적으로 반발하면서 사안을 부각시켜 고의적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경찰 독립을 찬성하는 여론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리 공개해버린 것이겠지요. 검찰에 대해선 예산에서 시작해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철저한 독립을 약속하던 윤 대통령이 경찰청에 대해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목적이야 당연히 경찰청 장악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를 통해 필요한 지휘와 통제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말을 하지도 않겠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독립을 말하며 등을 떠민다고 해도 내 식구라는 검찰 조직에 세뇌된 검찰 구성원은 어차피 독립할 수 없는 조직이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검찰 조직에서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검찰과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은 노동부의 노동시간 발표에 대해서 자신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품에서 네. 주 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주 52시간제 제도의 취지에 좀 반하는 거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얘기가 뭔지는 내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별도로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그처럼 중요한 사안을 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정작 대통령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황관 정치가 잘 숨겨지지 못하고 삐걱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소득에만 있지 않습니다. 양보다 질에서의 삶이 향상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경우 물가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동결을 주장하는 것이 경영계이고 정부 여당은 철저하게 경영계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과로와 안전장치 부실로 한 해 수백 명이 산재로 죽어나가고 수십만 명이 근로 여건 미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간을 90시간으로 늘린다니 걱정이 됩니다. 국민은 김건희나 검사 출신 황관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의 영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부분을 참고해 들어보시고 영상 주제 사이사이에 제 의견을 첨언하겠습니다. 이상한 실장님이 대통령님이 나토에서 국익을 위해 한번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나토에서 계획한 우리의 국익이라는 게 뭘까요? 뭐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내 경제 문제를 상의한다니요. 나토 정상회의가 어떤 성격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어느 한 나라의 경제 문제를 돕기 위해서 모이는 회담이 아니고 군사,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올해 나토 회의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인 지원 문제가 1순위이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두 번째이고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세 번째, 나토에 가입 의사를 표명한 핀란드와 스위덴에 대한 논의가 네 번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다섯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 방안에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발언권도 못 얻으면서 덤탱이 쓸 가능성이 현재로선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고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 주라고 전방위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 역할이나 주어진 의무, 이런 말을 무척이나 윤 대통령이 좋아하니 표면적인 말로 이렇게 말하면서 똥꼬를 슬슬 긁어주겠지요. 대한민국은 국가 위상에 맞는 국제적 역할을 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분쟁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기를 지원하고 돈도 엄청 많이 내라 그렇게 압박할 것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요한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과 나토는 모두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추구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한 발언권을 얻을지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발언권을 얻어 발언 기회를 얻는다 해도 국내 경제 문제를 꺼내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다면 아마 나토 역사의 이상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 문제를 거론하고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나토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나토 참여에 나의 선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참석시키면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亚太地区不是北大西洋地理范畴，亚太地区国家和人民坚决反对任何引入军事集团、挑动分裂对抗的言行。 나토에서 눈에 띌 만한 어떤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과는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쿼드 국가 인도는 이번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나토 같은 군사 동맹체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 초청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 국익에 무척이나 이롭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